20대에 1억 모으고 20대에 2억 모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문대에 자격증 얻고 스펙이 안 된다, 내가 아직도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10년 뒤에 39살, 40 됐을 때 똑같이 후회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딱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그린 여러분, 드로앤드루입니다. 첫 화에서는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구독자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들어봤다면, 오늘 제가 뽑은 거는 25세 이상의 고민을 한번 제가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앤드류님. 저는 현재 29살 여자 베르 누나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직 상태입니다. 약 8년 정도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업 상태가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전에 투잡을 했을 때 다녔던 곳에서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그게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8년이나 투잡을 떴으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잡을 하면서 8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모아놓은 돈이 많겠죠. 그럼 지금 29살이라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돈을 모아놨으면 이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나에게 투자해보는 거예요. 투잡하는 데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고민해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생계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곳, 잘 곳이 걱정되면 재지도 못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들어가겠지. 근데 그 정도로 지금 궁핍하지 않다는 거니까 나한테 최소한 1년 정도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돈이 있다면 앞으로 나의 30대를 뭘 하면서 보낼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투잡이나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엑스트라 돈을 벌겠지. 근데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못 하겠죠. 나 같으면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도의 돈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찾는 데 썼을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원래 30대가 20대보다 돈 잘 벌고 40대가 30대보다 돈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경력이라는 건 계속 늘어가니까. 여기서 대단하다고 본 게 저는 그 끈기가 보이거든요. 왜냐면 투잡을 8년 동안 하는 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회사 들어가고 또 투잡 뛰어가지고 돈만 벌잖아요. 10년 뒤에 39살, 40 됐을 때 똑같이 후회합니다. 지금 했던 생각을 아마 10년 뒤에 똑같이 할 거예요. 내가 아직도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그걸 찾는 시간으로 8년을 보낸다면 아마 30살 후반의 베르 누나님의 인생은 정말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잖아요. 저 30살에 전 재산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럼 너는 왜 1,000만 원밖에 못 모았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정말 뚜렷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절대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20대에 1억 모으고 20대에 2억 모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억을 벌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게 중요한 거지. 20대에는 결국에는 내가 노력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 끈기는요, 좋아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나게 돼서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커리어가 될 만한 자격증을 아무것도 따지 않고 여태까지 이것저것 발만 담궜어요. 집안에서 도와줄 여력이 안 되다 보니 혼자 살기도 하고 돈 벌기에만 하루살이에 급급했어요. 나이가 점점 들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이제는 정착하고 싶은데 막상 자격증이나 우수한 경력이 없다 보니 취업이 어렵네요.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주변에선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데 도전도 이제 쉽지 않고 아직까지는 돈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변 사람들 말처럼 직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격증을 따는 게 맞는 걸까요? 자격증을 따는 건 좋아요. 근데 자격증을 따는데 내가 이 자격증으로 뭘 할 건지가 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가 아니라 남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래요 라고 말하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뭐 1년에 몇 번 안 보고 그냥 말해주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정해야 되는데 그 일을 왜 남들이 시키는 거를 하냐고요. 왜 남들이 정해준 방향으로 가냐고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남들이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만약에 그 친구분이 지금 그린이 분의 롤모델이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라고 말할 거예요. 전문대에 자격증 얻고 스펙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는 거에서 불리해진다 라고 한다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 스펙을 뛰어넘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스폰서 K무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K무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 무크 플랫폼입니다. K무크에 가시면 3,00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강의하는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데미, 코세라와 같은 세계적인 무크 플랫폼과 연계하여 실리콘밸리의 최신 기술 분야 글로벌 탑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신청하시면 글로벌 베스트 강의를 한글 자막으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부터 디자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진짜 저도 공부하고 싶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 좋은 위치에 좋은 포지션에 좋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꼭 대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그 사람한테 투자해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예 내가 진짜 좋은 포지션에 못 들어갈 거라면 아예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수익 구조를 배우고 나와서 내가 그거를 활용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정말 뚜렷하게 배워. 그러면 거기서의 이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했던 그 일을 서비스로 만들어서 내가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법 있고 좋은 회사에 가고 좋은 포지션에 있고 좋은 연봉을 받아야지, 그렇게만 내가 기준을 세우면요 너무 일이 힘들어져요. 그럼 비교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나이, 외모, 학벌, 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위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벗어나면 세상에 해볼 만한 일은 되게 많다. 그러면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앤드류님. 올해 뒤늦게 알게 되어 야금야금 영상 챙겨보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있는 그린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는 교회 활동, 틈틈이 뉴스레터 만드는 대회 활동, 친구 음악 작업 도와주려고 녹음 등을 하면서 갓생 중인데요. 제 인생 목표는 스피커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앤드류님처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저는 당장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뒤처지는 것만 같고, 내가 무얼 만들겠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뭐가 흥미롭겠어, 이런 말을 자주 되뇌이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유튜브나 SNS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우선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저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이제 포텐을 터뜨리는 시기가 오는 게 내 안에 계속 이야기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마치 약간 탄산가스처럼 이렇게 막 쌓이다가 결국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지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말해주고 싶은 순간이. 꼭 유튜브를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나의 이야기를 잘 쌓아 놓는다면 이 그린이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포텐을 터트리면 돼요. 이게 잘 안 써인 사람들이 뚜껑 열잖아. 그럼 김새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말 차곡차곡 쌓은 사람들이 진짜 열었을 때 팡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스피커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스피커가 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잖아요? 소재가 고갈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경험해놓은 게 적잖아요? 소재가 금방 고갈돼요. 저 봐요. 저 소재 금방 고갈돼가지고 여러분의 사연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제가 계속해서 잘 되는 것만 하지 않고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40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30대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들이 가는 방향대로 그냥 쫓아가고 있는데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스피커가 되겠어요? 되게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저게 좀 무모한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할수록 정말 재밌는 소재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이 실패할수록 그게 진짜 좋은 소스가 됩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왜냐면 실패가 없잖아요.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날씬한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해서 날씬함을 유지합니다, 이러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뚱뚱했다가 이렇게 날씬해진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했어요 하는 사람이 훨씬 공감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딱 있어요. 유튜브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글을 쓰는 법, 콘텐츠를 기획하는 법, 리서치하는 법, 디자인해보는 법, 영상 편집하는 거 지금 배워놓고 지금 유튜브를 운영해보고 인스타그램 해보잖아요? 그게 성과가 안 나올지언정 나중에 내 포텐이 터져야 될 시기에 그런 기술들이 진짜 좋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때 가서 배우려고 하면 생고생합니다.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잘 나가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보면은 블로거 출신 꽤 많거든요. 그게 왜 잘 되는지 알아요? 블로그에서 잘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잘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잘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잘하는 거고, 어떤 한 플랫폼이라도 내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그거를 발행해보고 왜 안 됐지 고민해본 사람은 다음 플랫폼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K무크 글로벌 강좌 구독 신청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다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영어로 다 찾아봐가지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글 자막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되는데.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앤드류님.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Y콩이라고 합니다. 제 고민은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블로그, 유튜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다짜고짜 도전해봐야 할지, 기획하고 고민하는 단계를 거쳐서 시도해봐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앤드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익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될까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좋아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A라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했어요. 이걸로 3개월 만에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 돈이 좀 벌리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진다? 내가 안 좋아하면? 진짜로요. 저는 코칭을 포기했죠. 그거 말고 나는 더 재밌는 일로 더 많이 벌 자신이 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선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거랑 내가 해보고 배우는 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포켓몬에 EV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EV는 번개 속성을 갖고 있는 걸로 진화할 수도 있고, 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진화할 수 있고, 불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진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진화시키잖아요. 그럼 되돌릴 수가 없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켓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찔끔찔끔 다 건드려 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실패를 했으면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왜 실패했는지 한번 꼭 생각해보고 이 실패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뭘 파는지에 따라서 나의 속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크리에이터라든지 사업가라든지 강연가라든지 기술자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수익 파이프는 다 다르단 말이죠. 내가 불 포켓몬이 될 건지 물 포켓몬이 될 건지 번개 포켓몬이 될 건지 그거를 알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건드려 보세요. 나중에 절대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성과가 안 나더라도. 그러면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서땡땡입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제약회사에 취업했다가 안 맞는 걸 깨닫고 10개월 만 퇴사했습니다. 저도 앤드림처럼 좋아하는 걸로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인데 너무 두렵기도 하고 부모님의 반대도 큽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하고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다시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은 대학원을 가라고 하고 저는 제가 원하는 직업을 얻은 후에라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고민만 길어집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진짜 어렵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부모님이 대학원을 가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부모님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말을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쵸? 내가 예상하기로는 저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라는 방향으로 가볼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제약회사를 들어가 봤어요.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10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그거조차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반대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밀어붙여도 돼볼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그린이 분이 해야 되는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부모님 집에 살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받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부모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도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나에게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그래도 몇 년 일찍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자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가의 입장으로 회사를 꼭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장님의 마인드로 회사를 다녀보고 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지? 그런 시스템을 배워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 그냥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온단 말이죠. 부모님이랑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보고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겠다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사이드로 내가 조그만 사업을 투자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보겠다고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야겠다. 나는 이런 걸 되게 잘하니까 이런 걸 강화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 회사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섣불리 돈이 되는 걸 쫓는다거나 내가 욕심을 부려서 엎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생계가 책임이 져져야 그렇게 내가 도전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아는 대표님의 표현으로는 안전벨트를 맨 모험가가 되라 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한 발 여기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으로 도전하는 거죠. 모두가 인디아나 존스가 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과 견해라는 거,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